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기는 이제 끝나고 전당대 뭐 아마 한 7, 8월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윤석열 총장을 안 만나세요? 알았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어. 예.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시간 문제, 그러니까 기정사실인 듯하죠. 그리고 물밑에서도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윤 전 총장이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일단 캠프라고 하면 기본적인 업무들은 다 분담이 돼야 될 텐데 수행, 공보, 정무, 정책. 근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니까 5명 이내, 많아야 한 10명 정도 소수 정예로 꾸린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수행, 공보, 정무, 정책하면 한 30명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서 그 캠프와 관련된 그 보고서를 올린 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안에는 굉장히 그 대규모 이제 캠프도 들어있는데 윤 전 총장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그 이른바 캠프를 하면 캠프라기보다는 개인 사무실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화해서 수행이라든지 공보, 그다음에 정무 정책까지 포함될지는 모르지만 한 5명 이내로 해서 어떤 그 주위에서 일단 그 실무를 돕는 사람들이 머무를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도 무슨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얻기보다는 최근에 있는 이제 공유 사무실 같은 데를 마련해서 일단 거기 있다가 필요하면은 자기 집에 와서 회의를 해도 좋으니까 아마도 우선은 서초동 가까운 지역에 작은 사무실을 낼 가능성이 있고 7월 12일이죠. 그때는 이제 그 대선 예비 그 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윤 전 총장이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은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오묘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권에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윤 전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캠프를 구성한다는 게 지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있습니다만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꼭 쓰고 싶은 사람이 꼭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수와 이제 진보 세력을 좀 구분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정치 예비군이라는 측면에서는 진보 세력이 훨씬 많습니다. 운동권 출신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다면 거기 올 수 있는 사람 많은데 보수 쪽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밥벌이를 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기 생업을 그만두고 캠프로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수의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뒤에서 돕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손에 흙은 안 묻히고 나중에 열매는 따먹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대변인부터 이제 꼭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이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아마 윤 전 총장이 정치의 어려움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이처럼 대규모 대선 캠프에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유로 보이는 건요. 과거 윤 전 총장이 했던 신년사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작은 5명, 많아야 10명 정도. 이게 사실 검사 시절에 봤더니 어떤 선거 캠프의
대규모 캠프가 꾸려졌을 때 부조리들을 윤 전 총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의외로 이게 깐깐하게 적용을 하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여의도 같은 데는 민주당 내 유력 주자들이 아마 사실상의 선거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령 선거 캠프 안에서 거기 대체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인데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 제공만 해도 이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관위가 이제 대통령 선거 정도면 그런 식사 제공 정도가 크게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엄격한 잣대를 안 들이대서 그러는데 선관위가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행동들이 불법으로 이게 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검사를 했던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조심스러울 거고요. 또 이 캠프를 대규모로 꾸리면 기본적으로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보면. 그럼 그 비용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그런 데서 많은 부작용이 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아까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예비 캠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예비 캠프를 예비 후보 정상적으로 등록하면 후원에 또 가능하고 이러니까 이게 몇 명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 전반에 관한 메시지를 다양한 지역에서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메시지를 안 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몇 명이 그 메시지를 정리해서 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분의 말씀은 윤 전 총장이 캠프 꾸리는데 고심이 깊을 것이다. 이게 좀 입을 모아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윤 전 총장 캠프가 대략 지금 구조, 뭐 뼈대, 대들보를 세울 때 몇 %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제가 진짜로 알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모르는 부분이라 저도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나 민망하고요. 예. 다만 주위에서 다양한 조언을 하는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조언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혹은 규모가 클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받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정도로만 제가 들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제가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예. 또 저는 안 들어간다는 말도 있는데 예. 저도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많은 기대가 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가면서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게 가장 정확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근데? 그러게요.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사실 뭐 공보다 뭐 수행이다 확정된 거 아니다라는 건데 그럼 그것만 여쭤볼게요. 장혜철 평론가, 아직 뼈대가 캠프가 꾸려지지 않았다면 대신 근데 법조인 자문그룹 혹은 최근에 만났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이런 부분보다 청년층을 캠프에 많이 하겠다 이런 큰 그림은 윤 전 총장 측이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년층이 캠프에 실제로 참여하는지 이제 예. 캠프라는 것은 실무를 돕는 스태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지만 예. 청년층을 많이 만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세대에 예를 들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이나 다양한 형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굳이 캠프에 들어가지 않아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청년의 시각 2030의 시각으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50대와 60대가 요즘 2030이 이렇다더라 조언하는 것과 예. 진짜 2030이 요즘 우리 친구들은 이래요라는 건 완전히 결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떻게 캠프가 구성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캠프 안에 2030이 많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이 청년들을 많이 만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 예. 청년들의 날 것 그대로의 조언, 중간에 누군가 여과해서 올리는 조언이 아니라 직접 청년을 만나서 듣는 조언을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기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보다는 일단은 방점을 청년에 둘 수 있다. 현재로서는. 청년과 소상공인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김관욱 교수님, 윤 전 총장 측근이나 혹은 지금 장혜철 평론가님한테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었지만 실제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삼을 것이고 진짜 정치는 질문을 받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조만간 기자회견도 열고 혹은 방송 출연도 하고 뭔가 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 후보는 언제나 어디서나 질문을 많이 받아서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기자들의 취재권을 사실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접근이 안 되고 사실상 진짜 정치는 질문을 받을 때부터 질문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받아지는 건가요? 항상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검찰총장식 뭐 정치 뭐 이것을 꿈꾸는 것 같은데 빨리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여론조사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28, 윤석열 20, 이낙연 9, 다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느낌도 있는데 일단 이렇고 이제 공식적으로 등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또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론조사 제가 여론조사 기간에 몸담고 있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발표가 되면 마지막 날인 6월 2일에는 집계되는 응답이 거의 없고요. 대다수의 응답이 5월 31일과 6월 1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1일에 모종린 교수를 만나서 특히 골목 상권 이야기, 청년 마니한 이야기들은 6월 2일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 같은 보도 내용, 최근에 모종린 교수님을 만난 것 등이 알려진 이후의 여론의 추이는 아마 다음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도 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오늘 대구의 한 대학교를 찾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요즘 최근 행보에 대해를 보니까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건가요? 네, 그렇게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고 내 스스로가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입장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지. 별의 순간을 좀 잡을 것 같은 후보들이 좀 보이세요? 별의 순간이라는 건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좀 비관적으로 바뀐 겁니까?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실제로 저 오늘 조금 전에 했었던 영상 말고도 제 채널의 단독 인터뷰 가운데는 100% 확신할 수 있으면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 했으나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얘기인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 정도 얘기했는데 한 며칠 지나면 저보다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윤 전 총장이 현직 그 검찰총장인 시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책을 2권을 보냅니다. 하나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책, 하나는 본인이 쓴 회고록 같은 책 2개예요. 근데 검찰총장이 야당 인사한테 책 받았다고 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책은 읽으면서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경제하고 민주화가 어떻게 결합이 되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언젠가 만나면 요걸 한번 물어보고 싶다. 윤 전 총장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검찰총장 그만두고 4.7 보궐선거 직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만뒀죠. 그리고 그 과정에 굉장히 이제 아버지 친구 아닙니까? 근데 괜히 별의 순간 얘기하고 그냥 검사가 아니다. 좋은 말씀 하니까 전화 걸어서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 드렸는데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나겠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끊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까지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향해 공격하는 걸 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공격하는 거 보고 조금 뜨악했는데 주변에서 만약에 윤 총장이 김종인을 만나게 되면은 아마 안철수 공격하는 것처럼 나중에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섭섭해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계륵 같은 존재가 되고 불가은 불가원의 존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의 칼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어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김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조금 알겠습니다. 예. 지옥적인 얘기고 우리 정치 언론으로서 분명히 역할이 있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좀 더 메시지도 조금 줄이시고 메시지도 조금 순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도원 의원님이.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올 초에만 하더라도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별의 순간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내가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한번 뭐 만나자고 그러면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대통령 보고감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과연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는 내가 판단하면 될 거라고 봐요. 글쎄요. 달라졌다면 달라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께서 지금 정치에 신입이시잖아요. 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탄생시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은 선거 패배에서 소생을 시켰잖아요, 보면. 그 제가 2016년도에 이제 20대 국회 첫 해에 그때 예. 민주당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당대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해법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정말로 명문으로 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 운영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을 꿈꿨던 분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대한 이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보면. 김종인 위원장. 네. 그래서 저런 분의 경륜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운함일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서운함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제 어떤 큰 담량이 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 연륜에 저 경륜 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윤 총장께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 되는 대로 만나 뵙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말을 과거에 했고 지금 100% 눈에 띄는 후보가 없다고 말을 했어도 예.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품는 게 아니고 찾아뵙고 가서 배워야 돼요. 반대로. 예. 장혜철 평론가님께 이 질문만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라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사실 두 분의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또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만날 것이다, 계획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 합류가 아니라 국민의힘 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맥락의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뭐 국민의힘을 합류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지만 제3지대에 남아서 조금 더 중도적인 국민들을 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지 이미 뭐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고 예. 그로 인해서 뭔가 조금 노선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것은 역시나 앞서 나간 보도다.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일단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곧 조만간 만날 계획은 일단은 알려진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계획이 있더라도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죠. 모르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된 윤 전 총장 평가 얘기까지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